바야흐로 글로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분명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문장을 이해하려면 최소 4~5번을 읽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SNS에 올린 짧은 글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댓글을 작성해 빈축을 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금일, 명일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명한 밈이 되었죠. 이게 웃을 일만이 아닌 것이, OECD 조사에 따르면 4에서 5등급의 높은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과 1등급의 낮은 문해력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는 조사에서 연봉은 2.7배, 취업률은 2.2배, 그리고 건강 상태에서 2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봉과 취업률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도 놀라운데,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문해력은 오히려 건강과 가장 밀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1년에 책을 70권 이상 읽은 사람들과 1년에 1권을 채 읽지 않은 사람들의 전두엽을 비교한 것인데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전두엽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독서는 전두엽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두엽은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계획 및 의사결정 능력 저하, 주의력 결핍, 운동 기능 장애, 사회화 및 적응 능력 부족, 그리고 충돌 조정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전두엽의 기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였을 때 활성화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아 후천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두엽이 크게 태어나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최고급 성능의 컴퓨터가 있어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본다면 저사양의 노트북보다 딱히 낫지 않은 것처럼요. 그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독서라는 것이 단지 지식을 습득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도구이냐는 것인데요. 단언컨대 독서는 단지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훌륭한 훈련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과 문해력의 관계로 돌아와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며,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높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우수하다였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금주와 금연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과식을 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확률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만이나 성인병 발생률도 낮출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컨트롤하여 더 깊은 스트레스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건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업 능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하루를 계획,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조금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을 통제하여 하루 목표한 수준까지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학업을 내일로 미루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한 학생은 통찰력의 부재로 학습을 미루는 것이 어떤 악순환을 가져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귀찮은 것들만 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애초에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스파르타 학원이라도 들어가야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네이처 리뷰 신경과학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전두엽의 크기와 기능적 활성화가 높은 IQ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조사가 있고요. 사이포스트 사이콜로지 뉴스에 따르면 IQ와 학업 능력은 50%에서 70%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생은 떡볶이를 팔아도 다르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책을 꾸준하게 읽지 않은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많은 노출은 전두엽의 비활성화로 이어져 학업 능력 저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학업을 마친 후 직장 생활에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으면 계획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어떤 업무를 하던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SNS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보고 방법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해결 방법으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2안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하여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어 보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해결책을 내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조차 윗사람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공들여 보고자료 PPT를 만들어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남들에 비해 2배 혹은 3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어떤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생경한 부분이 아님에도 머릿속이 까맣거나 막막한 기분이 든다면, 혹은 레퍼런스를 먼저 찾거나 PPT의 1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하시는 일에 적성을 운운하기보다 전두엽의 활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년에 시청하는 평균 유튜브 영상의 수는 2200편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끊고 다른 영상을 본 숫자나 쇼츠 그리고 다른 SNS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4000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꼬박꼬박 TV나 영화도 봐야 하니 어쩌면 깨어있는 시간에는 영상과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의 수가 무려 47.9%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책과 멀어지면서 떨어지는 문해력 그리고 전두엽의 비활성화로 인해 총명함은 잃고 좀비처럼 도파민만 찾아다니며 어느덧 성공한 삶과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통제하여 꾸준히 훈련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독서를 전두엽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티였습니다.